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제 시장만 해도 머리 위로 물음표가 그려지는 추세였는데 오늘은 양시장에 빨간불이 정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형이냐 아우냐 할 것 없이 상승폭을 내내 유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코스피는 2237선에 종가 형성했고 특히 코스닥이 3% 넘게 상승하면서 9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7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흐름도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이었는데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또 미국에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소식과 중국이 위안화 개입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간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상승이 이제 하루 만에 끝날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 연속성을 이어갈 그런 추세 반등일지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보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겁니다. 시장 세밀하게 들여다볼 건데 이 두 분의 수우파 두 분의 전문가님 중에서 이지은 전문가님은 또 시장 재료와 차트 분석에 따른 이런 탁월하게 해주실 그 부분들 꼼꼼하게 가져와 주실 거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이 두 분의 시너지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QR코드가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학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까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채널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소통 장중에 해주시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런 수익을 여러분 계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달 이내로 챙겨주신 단기 공략주 중에서 30% 넘게 수익 담아낸 랩지노믹스, 또 신화 인터텍, 그리고 23% 이상이죠. 제일테크노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수익 쌓아가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정말 흐름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로 수익 내주신 초단기 공략주 역시 오늘 장에서 모든 탄력 챙겨갔던 종목들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G2파워, 우리산업홀딩스, 코리아FT, 이로온까지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런 탄력적인 종목들을 필살기 종목으로 담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필살기 섹터 안에서 꼭 잡아야 될 종목만 무려 2개나 또 엄선해 오셨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상단에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또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이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오늘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원자재 값 상승이 불러온 2차 전지 소재단의 탄력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통상 2차 전지 소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양극재 대장주가 좀 떠오르기 마련인데 니켈과 리튬 관련주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불차트가 증명하는 2차 전지 장비주를 다뤄볼 건데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폭발적인 수혜를 입을 종목들 찾아보면서 또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할지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도 의미 있는 빨간불을 켤 수 있도록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수익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함께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올라서 좀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불안하고 믿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와 또 종목들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다고 하니 꼭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과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또 제대로 돌아보면서 차트를 기반으로 또 근거 있는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기본적 분석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큰 틀을 좀 잡아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빨간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까지 반등장이 나올 때마다 네. 의미 없다, 의미 두지 마라 이렇게 좀 기대하지 단칼에 마라. 네. 말씀을 하셨어서 오늘 네. 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역시나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아, 더 긴장을 해야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하게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줬던 요소인데 우리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식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이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3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걸 앞두고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 하향 전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적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바닥론이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이죠.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지금 내년 설비 투자를 약 30% 정도는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재고도 감소할 거고 공급도 지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적 바닥 찍고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을 조금 살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향 전망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이제 축적된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다. 역시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거고 또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내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좀 변화되고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모습 보였고요. 밸류에이션 하단이 확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선반영이었고 이제는 내년에 괜찮아질 삼성전자를 우리가 대비해서 바닥을 찍은 이 삼성전자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솔솔 나오면서 실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TSMC라는 그 라이벌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겠죠. 네, 1.4 나노에 대한 이런 양산을 목표하는 거를 한 발 빠르게 우리는 한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2022년 삼성전자 이제 포럼에서 밝혔는데 이러한 행보 그리고 TF팀을 또 구성을 했어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투심을 불러 좀 살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내 주면서 삼성전자 바닥론에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는 삼성전자 바닥론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할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안 그래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이런 투심을 좀 다시 한번 뜨겁게 불살아주기 좋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뜨겁게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재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흥국과 아시아 태평양 주식시장에서 지금 1995년 이후로 정말 가장 긴 약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있으시고 너무나 지루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나올 거고, 새로운 사이클의 가장 좋은 기회는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다. 지금 한국과 대만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냈고요. 무려 코스피 내년 2,600을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런지 이 2,600이라는 이 숫자가 너무나도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반도체 실적 부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재고 조정의 사이클 문제로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역시나 바닥을 찍고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내년에 상방은 이제 2,600까지 보고 또 밑으로 바닥은 2,000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힘들죠. 2,000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감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내년 정도 가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전망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늘 시장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환율이 5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줬어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2달 연속 1,400원 위치에 있던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얘기들도 막 있어요. 이게 환율 문제는 워낙 좀 민감한 사항이고 최근에 우리 시장을 굉장히 크게 또 끌어내렸던 이슈이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안해하는 이런 요소들과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주춤하지만 또 1,500원 간다, 아니면 이대로 지금 당장 급한 불만 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국의 개입이 있었고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0억 급감을 하면서 이 달러 조치를 위해서 하는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게 달러를 5일 연속 상승 하락을 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중국의 위안화 이슈 또한 있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개입을 이제 강화를 했고요. 위안화 가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화 가치 상승이 연동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 환율에 대한 문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그렇지만 이 소식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를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세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을 넣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주식을 우리가 줍줍을 해도 되냐, 정말 바닥이 맞느냐, 이제는 사도 되냐, 여기에 물음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전 아직은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국의 개입, 많은 나라들의 개입은 참 긍정적이에요. 호주에 이어서 네덜란드, 다들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긴축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연준의 발언은 굉장히 강경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10월에 CPI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따라 또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세적인 이런 상승장은 당분간은 힘들 거고, 아마 단기적인 반등과 매물이 나오는 시장, 이러한 시장이 반복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시장이 여러분들이 가장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힘든 시장, 전문가의 대응을 받고 싶다, 정말 좀 그나마 좀 우리가 시장이 힘들지만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종목까지 받아가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국민주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려면 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실리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우리 시장이 내년까지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에 경제지표 확인과 뭐 또 시장 흐름 챙겨가시면서 이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더 좋은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장 흐름을 챙기는 방법, 경제 지표와 함께 또 흘러가는 시장 전략 세우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대응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틀을 잡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슈와 또 관련 특징주로 세세하게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앵커님 혹시 설레임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알아요. 그 알죠. 아이스크림이 종이로 만들어진다는 게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스크림을 종이로 만드는 종이를 먹는 아이스크림의 건가요? 팩을, 아이스크림의 아, 포장지를 포장지를? 종이로 만든다. 안 젖을까요?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오. 네, 무림 회사에서 해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설레임을 종이로 이제 싼 그 설레임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데 종이와 플라스틱의 허물어지는 경계라는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종이의 변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종이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플라스틱 대체 종이가 원래는 종이하면 뭐 인쇄하는 종이, 제가 들고 있는 인쇄 종이, 산업 용지 이런 사업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탈바꿈해서 세계화에 발맞춰서 나가는 기업이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세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무림 그룹주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고 냉동식품을 담는 종이 포장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업계 최초인데 냉동식품을 담을 수가 있고요. 이게 네오폴의 플렉스라는 제품인데 이게 지금 기존 포장지 대신에 이거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도 담을 수 있고 또 화장품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계화에 정말 잘 맞춰진 거고 또 앞으로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무림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무림페이퍼가 그동안 정말 장기적인 하락기를 거치고 얼마 전에 최저가도 찍어줬는데 오늘 거래량이 세게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쭉 시원스럽게 많은 매물들을 뚫고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한 탄력이 나오기에는 뭐든지 재료가 튼튼하고 커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도 어느 정도 실려줘야 되고 이렇게 바닥권 상승세, 급등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상품을 발견한 게 앞으로 세계화 흐름에 맞춰져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재료로 인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재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슈 시간에 좀 찝어드렸던 종목인데 YTN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민영화 이슈 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민영화 관련돼서 추가 탄력 가능하고 우리 톡방에서는 그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그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YTN 후속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지금 정말 관련해서 여러 지금 탄력이 있을 만한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섹터와 관련된 YTN처럼 바로 좀 좋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종목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200만 배럴 감산한다. 이런 이슈들이 관련해서 지금 석유, 원유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전쟁부터 시작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재료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펙 플러스가 지난밤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유가가 다시 그러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고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세 타면서 90불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많은 종목들이 또 역시나 바닥권에서 좀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이슈가 변화가 되고 또 바이든이 우리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달 전략적으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계속해서 인플레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자기의 또 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탄력이 나와주지는 못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길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관련해서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시기 진짜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되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친환경 키워드가 또 시장에서 끊임없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까지 종이에 담을 수 있는 특수 종이에 대한 이슈 무림페이퍼와 함께 또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펙 플러스가 역대급 감산을 결정한 이슈 관련 특징주의 움직임 한국석유도 봐주셨는데 특히나 이 석유 관련주는 더욱더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이슈 잡아주시고 또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실 테니까 그 수익 여러분이 함께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슈로 잡아주셨던 YTN이 지금 12.9%의 수익 담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슈와 함께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재차 상승 가능한 YTN이다 이 말씀도 함께 첨언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재료와 기술적 분석 모두 다 담아가시면서 든든하게 전략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필살기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필살기에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 아까도 화면으로 보여드렸죠. 탄력적인 수익을 빠르고 쉽게 담아 가시려면 이 종목들에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을 담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필살기 종목 소개해 드리는 타임이니까요. 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지금 1부죠. 필살기 담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필살기 섹터와 종목 중에 섹터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게 네.
대시세 분출 오. 되기 초입 구간에 있는 섹터를 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수요 급증,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늘어나서 끝날 시장이냐? 그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시장이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일단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성장에 따른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우리나라, 유럽 전 세계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량으로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전기차의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각각 70%, 144%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주요국들이 탈내연기관을 외치면서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정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 정책들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손해를 보나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에는 좀 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제가 뒤편 가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따른 주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내연기관차를 2035년에는 탈내연기관 하겠다. 우리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싫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가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가 찾아왔고요. 더 이상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포커싱을 내연기관 자동차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하고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소재들이나 이러한 부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실 거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로 이러한 시대가 오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법안 수혜가 기대가 된다. 어떤 분들은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 뉴스를 봤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2차 전지 소재를 소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소재 관련주들은 떨어져 놓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의 상대적 주가 강세는 이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꼭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 기아차에만 납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해외 시장 쪽이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가 있는 거고 지금 IRA와 같은 모멘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낼 이런 모멘텀이 아니라 이 업종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그런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가 넓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대중국을 견제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죠. 북미 시장에서 한 애들만 가능해. 다른 데는 안 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런 가지고 있던 이런 중국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중국에서만 만들고 중국에서 이게 점유율이 너무 높고 우리나라는 계속 좀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반사 이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활개를 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K 소재 업체가 2024년에서 5년부터는 북미 내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으켜질 수가 있고 2004년부터 5년까지 이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에 봐야 돼요. 주식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이 업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다가 큰 시세 나오기 전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켈 관련, 리튬 관련 시장에서 정말 핫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리튬 관련해서 니켈 관련해서 아직도 좋고 저도 아직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의 주가는 살짝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초입 구간에 있는 소재 관련주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바로 망간 관련주예요. 한번 조금씩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리튬은 배터리 핵심 광물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데 지금 공급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 폭등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탄력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건데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국 쪽에 좀 의존도가 높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면서 리튬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리튬이 계속해서 9월 27일 기준 가격의 폭등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리튬만 그러냐? 아니죠. 니켈,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고 또 가격과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니켈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이 나왔었고 지금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바로 리튬이고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그 망간도 핵심 광물이에요. 근데 니켈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 굉장히 센 탄력이 나왔는데 가격과 수요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희소성이 발견이 됐고 또 중국과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니켈 관련주도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망간, 그럼 왜 다음은 망간이냐? 망간도 2차 전지 소재 하나거든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여러분들 양극재, 음극재 들어보셨죠? 양극재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고요.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양극재인데 거기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에다가 지금 양극재는 여러 가지 성분이 조합이 돼요. 근데 그중에 망간, 리튬, 그리고 니켈, 코발트 관련주들 정말 다 올라갔는데 그중에 망간 관련주들은 아직은 시세를 다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오늘 망간 관련주 소개를 드리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호주 광산 금속 회사인 사우스 32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개발을 한대요. 망간 광산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망간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정말 실제로 주요 금속 중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거고 이 망간이 2030년에는 9배 급증할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리튬 관련주, 니켈 관련주 이렇게 갔죠. 망간 관련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망간에. 그럼 우리도 망간 관련주 봐야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관련주랑 여러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필살기 섹터로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소재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먹거리다.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셨고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 모멘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모든 포인트들 감안 염두에 해두시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선취의 전략을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대표 관련주 분석을 해보면서 이 전반적인 업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니켈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 이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오. 일단 관련주들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에너지 한번 보실게요. 일단 1차 파동이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힘들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85%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 설비, 환경 에너지 설비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수산화 리튬 국내 수입액이 사상 첫 20억 달러를 돌파한 회사다. 이렇게 리튬 관련주로 엮여서 그동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때 탄력이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시원스럽게 뚫고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차례 파동의 느낌이 나오다가 수산화 리튬이 계속해서 가격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흔들림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제는 정말 대시세가 나와서 85%의 폭등세가 나와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면 꽤 긴 시간 동안 진짜 주가가 너무나도 정말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강화필름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까지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소재 시장에 진출했다는 그 이슈로 이 종목도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160%의 폭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흐름은 웬만한 재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에 이러한 폭등세는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 2차 전지 거기다 소재 부족해서 수요가 부족하다 가격이 급등한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시장에서 270%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이런 종목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그 누구도 금양이라는 종목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가 이 종목 또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재료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2차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더 붙기는 붙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성공을 했다. 두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무려 270%라는 엄청나게 폭등세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 종목도 시장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리튬 관련주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니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T플러스 같은 경우에 9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 지금 니켈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커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또 주가가 약간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부족 현상과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내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T플러스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과 후판 전문을 하는 업체인데 또 관련해서 니켈 관련주를 엮이면서 90% 가까운 폭등세를 연출을 해줬고요. 다음은 황금 ST인데 황금 ST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50% 훌륭하지만 이때도 뭐 50% 가까운 폭등의 수익을 냈는데 역시나 스테인리스, 합금강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엮여서 지금 50%의 폭등세, 니켈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만 나와도 50%의 폭등세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니켈 관련주 한국선제도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을 세게 가져갔는데 철강 선재료 제품 제조하고요. 니켈을 원료로 하는 스테인리스 강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 관련주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 역시나 최근에는 니켈은 살짝 조용해지다 보니까 리튬이 또 워낙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살짝 시세가 조용해졌는데 어쨌든 니켈 관련주로 엮인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게 공통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6종목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왔고 시세를 탔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망간 관련주로 지금 시세 분출 나오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필살기 종목 2종목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방송에서는 공개 안 하고 이제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하니까 네, 노란 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 관련주까지 봐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라는 이 모멘텀 하나로도 시세 분출을 아주 폭발적으로 해낸 모습들 확인이 되는데요.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금양, 티플렉스, 황금ST, 한국선제까지 차트로 지금 자리까지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니켈과 또 니켈 관련주들, 뭐 양극재 뭐 사업 관련해서 네.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망간 말고 네. 이제 이 외의 종목들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챙겨가기는 이젠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소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 넓게 소재로 봤을 네, 때 네, 충분히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가격적인 메리트부터 시장의 재료까지 챙겨가시면서 시장 전략 세우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대표 관련주 외에 이제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주 탄력적인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종목명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필살기 종목 얼른 공개해 주실까요? 네, 필살기 종목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금도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노란 톡방에서 곧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필살기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인데 2012년부터 철강 제품 그리고 탈산제 공급, 페로 망간 공장, 동판 제공장 정말 이쪽 관련돼서 잔병아 굵은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개발한 고망간을 LNG에 사용을 할 수 있게 국제협약 제정안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얘기는 LNG 관련해서 이 망간이 수혜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좋다, 아직도 이 리튬, 니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산 리튬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로 배터리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그런 추진설까지 있었던 것처럼 이 회사는 그쪽 사업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저온용 고망간에 대한 개발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의 엑손모빌로부터 지금 세계 최초로 이런 거를 개발했다. 그래서 기술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또한 들려온 이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소재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엮일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망간 관련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좀 부진했던 흐름, 이거는 뭐 시장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진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추세적으로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일봉밖에 해 놓진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 거래량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긴 있지만 이때 탄력을 가져가면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크게 이탈한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때 탄력을 가져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이때 거래량 이탈이 딱히 일어나진 않으면서 지금 2차 파동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2차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을 조금 뚫고 나오면 시세 분출이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들, 이건 정확한 타점이 사실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은 가격에서 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늦게 나와버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타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 망간 관련주로 탄력 가능한데 좋은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망간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챙겨가면서 대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 통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을 수급 흐름에 따라서 시장 흐름 따라서 타점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그 전략 매매 타점 잡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 두 번째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나 망간 관련주로, 근데 사실 이 회사는 망간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시세가 나온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망간 관련된 업체입니다.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망간 수요 부족 얘기가 슬슬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그 재료로 탄력이 나온 적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흐름을 보면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부진했던 바닥을 찍고 나서 약간 올라오는 듯 하다가 진짜 올라오나 싶었는데 좀 시원하게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 물론 이때는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긴 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증했던 거래량이 이때 이탈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 들어왔던 거래량이 지금 다음 파동을 노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보여지는 차트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다가 시세가 좀 무너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잘 지켜줬습니다. 121선 이탈이 되었다가도 바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차 파동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의 종목보다 오히려 약간 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금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2차 파동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차 파동에서는 1차 파동에서 나왔던 이런 탄력보다는 좀 더 강한 탄력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도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비슷한 흐름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2차 전지 소재 안에서 역시 망간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세가 또 한 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활약을 했던 종목에 또 이렇게 단기 파동까지 노리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찰나의 타점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가지 필살기 종목 기술적인 분석을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일장 열렸다고 막 담으시는 게 아닙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수급 흐름에 맞게 또 전문가님이 직접 신호 주실 거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그 타점 전략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약간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